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나는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또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네네, 수고 어떤 종목?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유로메카요. 뉴로메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9,000원에 20%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네네네, 최근에요.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약간 밀려가지고 좀 아이고, 걱정되시죠? 네, 너무 음. 걱정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뉴로메카 오늘도 또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뉴로메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손여러 팀장님께 긍정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뉴로메카가 또 포스코가 붙어 있으니까 대기업 연관성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좀 대외 매크로 변수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조금 그림자가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파형 로봇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전반에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뉴로메카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반 기업도 있지만 뉴로메카 자체로도 F&B 서비스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버트 치킨이라든가 뭐 교촌 치킨 이런 쪽에는 치킨을 튀기는 그다음에 고피자 같은 피자 가게에도 이제 로봇 관련 이제 F&B 로봇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흑자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설비 증설이나 투자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되면서 아직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연간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년 20에서 30%씩 증가를 하고 있고 2024년 전망치는 거의 2023년에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뉴로메카가 속해 있는 섹터는 로봇 섹터이고 로봇 섹터가 아무래도 성장 섹터에 있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조금 일단은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자금 조달 위험은 있는 로봇 섹터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파형 로봇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로봇 관련 종목도 수급동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부랴부랴 시간에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시간에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쌍바닥권에서 이탈 없이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산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시기는 이 연준 위원들이나 고위 관직분들의 기준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 좀 빨리 꺼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금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가 완화가 안 되면 조금 보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뉴로메카는 절대 단기적으로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너프하게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 목표가는 42,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매크로 이슈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로 뉴로메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에 100%예요. 100%요. 네, 시청자님 혹시 저번에 좀 전화 주셨었죠? 네, 근데 그때 좀 더 사라 그래갖고 이번에 많이 샀는데 아이고, 비중을 확 늘려버리셨네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추가 매수하셨는데 네, 그래도 오늘 좀 양봉 마감이 되긴 했는데 그죠? 네. 앞으로의 전망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좀 알려달라요.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밀리다가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다음 주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다가 힘겹게 잘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비중 10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일단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확실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밀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악성 루머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미국 특허 관련했을 때 루머가 나왔고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한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에 이제 센티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루머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고 좀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비중을 아마 좀 가격대를 낮춘 것 같아요. 충분히 이 가격대 충분히 지금 현재 매수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100%는 어떤 종목이라도 위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12만 원이라는 매수가에 도달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다음 주에 당장 불을 쏘면서 올라갈지 혹은 천천히 올라갈지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3월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월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 관련했을 때 HLB라든지 알테오젠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sek터를 이끌어가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대장주들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물론 방향성 자체는 맞아요. 방향성 자체는 맞고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게 맞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3월에서 6월로 미뤘고 6월에서 또 하반기로 미뤘는데 관련했을 때 어떤 분은 또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 센티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혜주들 쪽에서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좀 투심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4월 암학회 임박을 관련했을 때 움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벤트가 소멸하면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모멘텀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삼청단 제약이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는 있으나 관련했을 때 다만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물론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관련했을 때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공급 계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긴 해요. 그래서 14만 5천 원, 14만 라인대를 추가적으로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나 저는 매수가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 오히려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를 때마다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실까요? 도움이 되셨나요? 목표가를 지난번에 문의했을 때 목표가를 20만 원을 잡았고 더 사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많이 샀구나요. 출연자분이 다르셔가지고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말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좀 수익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목표가 조정해 봐드렸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0% 24,000원. 24,000원이요. 2년 넘었어요. 수익 아이고. 들어왔는데 매도 안 해가지고 더 먹으려고. 아이고, 비중도 높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어요. 2년 넘어서 2만 원대 되면 손질을 해야 되나 하고. 아, 손절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예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래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비중도 꽤 높으신데요.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들어볼게요. 들어주시죠. 아,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입니다. 중립 팻말을 들어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의 의견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손절까지는 아직은 좀 괜찮을까요?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네, 지금 당장 손절하실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제가 이제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미 2년 넘게 보유를 하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원전주들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렇게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친환경이나 아니면 원전 수출로 인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랐었던 때랑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은 아닌 게 지금 최근에 뭐 전력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 원전이나 SMR 양쪽으로 모두 다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꾸준하게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아니면 뭐 수년간 더 볼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최근에 사실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외감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만약에 이 종목을 보시면서 지치실 것 같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2만 원대 회복을 했을 경우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그 이제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확보된 현금으로 다른 섹터에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자체만으로 두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또 지금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 국가에 지금 한 70%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원전 수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뭐 2만 원 구간 고점 돌파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고 원전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는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2만 원대 손질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수익이 몇백 들어왔어요. 근데 네. 몇백 들어왔는데 더 먹으려고 안 아, 팔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2년 기다리는데도 안 올라갔어. 아이고, 2만 그냥 원대까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한쪽 계좌를 4개로 가지고 하는데 아예 안 보이는 데다 안 보려고 아예 그냥 제껴뒀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인형 그냥 잘하셨어요. 갖고 갈까? 다들 네. 고민돼서. 감사합니다. 네, 힘드셨을 텐데 오늘 상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500원에 25%예요. 아이고,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아, 네,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가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펄어비스 비중도 좀 있으시고요. 지금 주가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 중립 나왔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가 꽤 높으시고 지금 살아날 기미가 좀 안 보이거든요.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제가 어떤 이 게임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마다 다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나 실적이 반영 여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섹터는 잘못한 거 없어요. 뭐 굳이 이걸 잘못이라고 한다면 재밌는 게임을 만들지 못한 죄 그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가 보면은 이 섹터가 실적이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죠. 어떤 중국에서 주는 뭐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다. 아니면 뭐 어떤 여건 때문에 어떤 확률 문제 터지면서 게임 섹터 전반이 투심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은 어떤 한 가지 핑계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하죠. 정말 트레일러 영상을 봤을 때는 우와 이거 영화가 따로 없네 라고 하면서도 게임을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RPG랑 시스템이 다를 게 없고 우리가 과연 이걸로 뭘 과금을 해야 될까? 과금을 한다고 했을 때 공평하지 못한 확률로 뒤통수만 맞고 그럼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신뢰도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한 3년 됐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재미있는 신작이라고 하고 있고 증권사 쪽에서는 야 이거 정말 게임 기대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게임이 오픈했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검은 사막이 몇 번의 이 신작 발매 연기를 힘입어서 중국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 기대감이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 나중에 우리가 이 게임주도 성장 섹터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틀려가지고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대박이 났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향을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께 후회가 덜 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조금 저는 긍정보단 부정 주겠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금액은 많지 않고요.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보다는 개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개인의 매수 물량은 악성 물량이 될 겁니다. 올라가려고만 하면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아니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흥행하기를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서 성장주 투심이 개선되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 2차 목표가 46,000원 잡고서 해당 가격도 왔을 때 조금씩 현금 꺼내셔가지고 종목 스위칭을 통해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답답하셨을 텐데 알려드린 가격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한번 갔다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떠나지 못하시고 종목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6685번님, KC 전력 반도체 기업 가지고 계신데요. 1,8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9024번님,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53,000원대 15%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2022년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556번님, 셀바스 AI, 요즘 이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9,000원대 15%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쿠왕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15,200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이 무려 80%이신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그때 상한가 들어간 날에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강호진 전문가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럼 KC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력 반도체 기업으로서 지금 이전부터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같이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사실상 이 KC 같은 경우에 차량용에 조금 더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차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전 쪽도 그렇고 업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KEC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지난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330억 수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주가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전력 반도체가 뭐 이런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거래량이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고 뭐 이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하향이 이뤄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동전주까지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금 KEC 같은 경우엔 손절가는 1,220원으로 확실하게 정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전 고점 수준이 딱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850원에서 2,000원대 한번 저항 구간 보시고,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거래량만큼 발생하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 꼬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은 차라리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좋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방산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게다가 올해 수주잔고도 최대치를 좀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도 견조한 이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우려가 됐었던 이 수원법도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시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수리운이나 FA50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은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보자면 이 삼각 수렴 형태로 수렴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홀딩을 가져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한 47,000원 구간 정도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지금 뭐 손절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매수가가 엄청나게 높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감당 가능하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추후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거나 아니면 저점이 좀 변곡점이 확인이 될 경우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적으로나 현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엔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셀바스 A의 볼 차례인데, 사실 지금 국내 반도체나 뭐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1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9억 정도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AI 관련돼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아예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도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매수가도 엄청 높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량 없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조금 더 거래량이 살아날 때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미 이중 천장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게다가 지금 2만 원 구간에서 워낙 매물대가 크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2만 원 구간을 안착시키지 못한다면은 교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티슈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관리 종목 지정이 해지가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환기 종목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전에 뭐 정지를 당했었던 종목이 해제가 됐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제가 된 이후에 그렇다고 막 사업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 일단은 비중이 80%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탈출 기회로 삼고 오히려 좀 파이프라인 쪽에서 좀 강력한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알테오젠, HLB 뭐 이런 대장 역할을 해왔었던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아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대장주들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보통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HLB 제약요.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에. 30%의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는 네. 39,800원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이고, 매수하자마자 음봉이라 좀 불안하시겠어요. 네. 비중도 좀 크신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HLB 제약 비중도 꽤 크십니다. 30%라고 하시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HLB 제약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중립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음봉을 보여가지고요. HLB 제약 과연 좀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HLB 제약 거의 꼭대기에서 좀 음. 잡으셨는데 관련했을 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5일선, 11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군이 안 깨던 라인을 깨고 떨어진다. 이때는 비중 조절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20선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라인대를 깼다는 것은 좀 크게 비중 조절을 하실 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HLB 제약이 HLB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HLB 제약을 보시면 HLB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관련했을 때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20선과 60선 사이에서 굉장히 길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라인대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61선까지의 괴리가 크게 나와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HLB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HLB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해요. 관련했을 때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HLB가 만약에 61선을 깨게 된다면 물론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HLB 제약이긴 하나 HLB 제약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HLB이다 보니까 HLB의 60선을 깨게 되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으로 축소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벤트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붙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그 비중을 조절했던 그 물량들을 다시 한번 그때 담아보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섣부르게 전부 다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이벤트가 부각이 되었을 때 비중 조절을 다시 한번 다 하면서 매수가를 좀 더 낮춰보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드려보도록 싶어요. 네, 지금은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저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 손절도 고민이시군요. 네, 아. 조금 아니면 기간을 얼마 정도 조금 더 잡아야 될지. 팀장님, 지금 손절하는 방안은 좀 어때요? 지금 손절한다고 해서 좀 비중을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되긴 한데 이 기업이 답이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뭐 기술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굉장히 무언가 부족한 기업이라면 지금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라고 할 텐데 이 기업이 모멘텀 FDA라는 모멘텀을 안고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좀 안 좋은 이슈는 없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좀 불안하긴 하나 관련했을 때 FDA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HLB 주가 조정 받았던 거 받고 다시 한번 뛰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는 지금 100% 다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정도만 이제 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어떤 삼현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삼현. 아, 다른 종목이요, 시청자님? 네네. 아, 네, 저희 다음 전화가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삼성전자인데요. 아, 삼성전자 네네, 네. 73%. 73%. 네네네. 아, 좀 꾸준히 사모으셨나 봐요. 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 아, 수익권이시네요, 다행히. 네, 매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갈까요? 해서 아.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손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삼성전자는 사실 나올 때마다 출연자분들께서 좀 긍정으로 만장일치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저희가 앞서서 실적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상단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지금 시청자분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혹시 시청자님 자리 계신가요? 네, 시청자님 듣고 시청자님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네. 혹시 방송 초반에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나요, 혹시? 네, 들었어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가지고 될까요? 말아야 갈까 될까요? 해서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은 봐야 됩니다. 수익을 봐야 이제 내가 재밌는 거죠. 근데 네네. 저는 지금 당장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내가 심심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랑 네. 코스닥의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5조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혹시 주식 격언 중에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올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또 샀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음봉이지만 마이너스 0.94%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밑꼬리가 달려 있다는 것은 매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매수 의지를 누가 보여줬냐 했더니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은 팔고 떠났어요. 근데 뭐 1조 5천억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5조나 샀는데 오늘 또 샀습니다. 그러면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제가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홍해 리스크가 갑자기 아시아까지 퍼지면서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뉴스를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급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한 3%에서 13% 정도는 매도를 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절대 30% 이상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일단 오늘 내일은 한 3에서 5% 매도를 한 다음에 제가 자리 떠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 또 매도를 하신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이틀 팔았다고 해서 전량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TS 구간은 제가 83,000원 잡아 드릴게요. 83,000원을 이탈하면은 이제 73% 중에서 한 13% 정도. 그다음에 82,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이제 남은 50% 중에 20%를 더 매도해서 30%. 그다음에
8만 1,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전량 매도 하신 다음에 뉴스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수출 추이가 어떤지,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그래픽카드 판매 추이가 어떤지, 마이크론 실적 추이가 어떤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 업황 성장에 대한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눌림목 공략을 반드시 다시 해보셔야 된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권이시지만 안정적으로 또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포스 DX요. 포스코 DX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6만 원. 네, 비중은요? 100%예요. 아, 100%요. 예, 아이고 답답하시겠네요. 예, 예, 아, 네,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강호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2차 전지가 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인데 비중도 네. 무려 100%라고 하십니다. 아,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똑같이 이 포스코 DX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좀 부정 의견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있었지만 사실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스코 그룹주라서 같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여전히 똑같은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호재가 나오더라도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어느 정도 포스코 DX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관점으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우하향 그래서 역배열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게 사실 희망 고문이거든요. 봉 크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면 괜찮을까? 내일이면 반등 나올까? 이러다가 보면 어느 정도 뒤돌아봤을 때 마이너스 20%, 30% 금방 쌓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이전 저점 구간이 한 42,000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또 이런 힘없는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워낙 크신데 만약에 이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때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